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13-2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우리가 아직 써먹은 적 없는 새로운 요소를 다루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적당히 그만두고 우리 큰 과제랑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하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이어서 진행하고, 그래서 오늘은 LMS에 지금 수업 자료가 14주차 수업 자료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 초기 버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겠죠? 그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평가 기준상으로 여러분 개인별로 목표를 3덩어리 정도로 같이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여러분의 최종 버전을 제가 나름 객관적인 느낌으로 달성했냐 안 했냐 여부를 체크를 할 예정이라서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까지 할게요. 오늘 그거를 마무리를 지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같이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 이제 초기 버전을 같이 실행시켜보고 최종 버전 이런 느낌으로 구성될 것 같다 라고 협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 친구들이 오늘 그렇게 목표 3덩어리를 나눠서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그렇게 뭐 하는 앱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겠다 하는 부분을 딱 하나를 정해놓고 그쪽에 이제 우리가 자원을 열심히 투자를 하기로 했었죠. 그거는 오늘 정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 정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맨 마지막 제출할 때 적으셔도 됩니다. 미리 해두는 게 낫겠죠? 나중에 한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일단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해두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터치스 퍼 세컨드 해가지고 TPS를 재는 앱을 같이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확인을 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가 매번 글자들 위주로만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버튼도 맨날 보라색이었고요. 근데 그게 싫다, 여러분이 미리 그려둔 예쁜 캐릭터를 한번 내 앱에다 띄우고 싶다라면 이미지 뷰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라는 친구는 set image resour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 앱 안에 동봉해뒀던 리소스로서 동봉해뒀던 글자들이 아닌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 뷰에 대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이미지 뷰가 화면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위치랑 크기에 맞게 그 그림 파일 내용을 읽어와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png 같은 경우는 투명색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jpg 파일을 미리 갖고 있다면 그거 그냥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 뭐 저처럼 이제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써서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가져오는 친구들은 뒤에 배경의 하얀색이랑 조화를 이루기 위해 투명 색깔 지원하는 포맷으로 그림 파일을 만들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를 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버전은 사용자가 이 위에서 마우스 버튼을 딱 누른 그 타이밍에 set image resource로 호출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그림을 교체를 하는 느낌으로 실행을 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 반대로 사용자가 여기서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는 타이밍에 원래 그림으로 다시 변경하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PS를 재기 시작할 건데 TPS를 재는 행위 자체는 주기적으로 진행할 거고, 언제부터 그 주기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냐는 사용자가 앱을 딱 켜고 처음으로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으로 이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죠. 그래서 is first click이라는 필드 하나를 추가해 놓고 이 필드 값이 true다, 여기 true가 담겨 있다라면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단 한 번도 이 빨간 버튼을 누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rue인 상태로 사용자가 이 빨간 버튼을 눌렀다면 이번에 사용자가 처음으로 빨간 버튼을 누른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기적인 TPS 측정을 하기 시작하도록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앱을 켜고 처음으로 클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처음 눌렀을 때만 이 중괄호 네모를 실행하도록
분기 구조를 작성을 해두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석을 한번 봅시다. 스레드라는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 F로 수업에서는 이 친구가 처음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써서 저 형식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용자 입력이랑은 별도로 주기적으로 TPS를 재서 그 결과를 화면에 반영을 하는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3-1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3-2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를 짜야 되냐? 우리 지금 onCreate 중괄호 안에 set onTouch with no 어쩌고저쩌고 중괄호 안에 onTouch라는 메소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안에 if문 안에 if문 해서 지난 시간에 작성한 그 마지막 if문 내용물을 이제 적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봅시다. 지금 몇 줄은 지금 처음으로 적는 거니까 살짝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이따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드부터 한번 쳐보도록 합시다.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스레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안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멀 자바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레드 형식 로컬 변수에 대한 선언을 지금 적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뭐 thr 정도까지만 적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세미콜론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thr은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스레드 인스턴스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이름 thr에다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래왔듯 새로운 버튼 만들 때랑 비슷하게 new하고 띄어쓰기 하시고 그럼 스레드 이름 뜨겠죠. 엔터 치시고 괄호 안에서 자, 이 친구 만들 때 인수를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new 적으시고 그 다음에 원어블이라는 친구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골라서 엔터 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마치 우리 막 뭐 리스너 같은 거 추가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안에서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가 선언 한 줄에 해당하는 코드니까 마지막 세미콜론까지 적어두고 다음 단계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앱 자체의 실행과는 별도로 실행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주기적으로 TPS를 재줄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무슨 작업을 하기 시작해야 되냐를 자동 완성 당한 이 run이라는 메소드 내용물로서 우리가 적어두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스레드라는 친구 하나를 추가할 건데 그 친구가 주기적으로 TPS를 재주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run이라는 메소드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적당히 계속 실행되는 while문 하나를 적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while문 매번 반복할 때마다 TPS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TPS를 어떻게 잴 거냐는 지난 시간에 필드 하나, 어레이 리스트 형식 필드 하나를 만들어 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차곡차곡 잠깐 그 코드를 지금 적었나? 저도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안 적었네요. 이따 빼먹지 말고 적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 지금 뭐 1.4초에 눌렀음, 1.6초에 눌렀음, 1.7초에 눌렀음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1초 현재 시각을 잰 다음에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나를 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인트 값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0 이상의 인트 값 하나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 각각의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하는 코드가 뒤이어서 등장을 할 거예요. 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까먹은 김에 지금 적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각 값을 좀 더 정밀하게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당시 현재 시각 값을 여기다가 적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따라서
지금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버튼에 방금 눌렀을 때,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는 이 타이밍에 잠깐만 적혀 있잖아. 과거에 저는 상당히 충실했었나 봐요. 방금 거 잊어주세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 어레이 리스트에 숫자가 빼곡히 박혀 있을 때니까 주기적으로 저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TPS를 제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while 해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적당히 괄호를 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true 하나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용물을 계속 꾸준히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나올 만한 수식 true를 적어 놓고 내용물을 적을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계속 아까 말했던 작업을 해야 돼요. 현재 시각을 일단 잽니다. 따라서 선언 하나를 적고 스타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ime underscore current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을 자바 동네에서 현재 시각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더 정밀한 나노세컨드 단위의 현재 시각을 알 수 있는 값을 써야 되니까 이전에 써본 적이 있는 나노타임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가 주기적으로 현재 시각을 타임 언더스코어 커런트에 담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TPS를 재기 위한 현재 TPS를 재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다 모였어요. 현재 시각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앱을 실행한 이래 사용자가 버튼을 언제 눌렀나에 대한 데이터가 빼곡하게 어레이 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정보를 가지고 아마도 반복 흐름이 필요하겠죠. 최근 1초 동안 몇 번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는지를 카운트를 하면 돼요. 주석은 저 먼저 적을게요.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나 계산해서 아마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건 또 안 만들어 놨네요. 자, 그거를 위에다가 해서 하나를 담아 둡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담을 필드 하나를 추가로 선언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int 정도면 될 것 같고요. 1초에 사용자가 버튼을 21억 번 누르겠습니까? int 형식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count underscore press underscore last second 정도까지만 해두고 세미콜론 찍고 이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onCreate보다 더 위로 올라와서 필드선 하나를 적어 놓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랑 현재 시각을 가지고 저 스레드라는 친구는 이 카운터 언더스코어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그 니 값을 할 만한 적절한 숫자 값을 담는 게 현재 목표인 겁니다. 자, 이 선언 적으셨으면 다시 내려갑시다. 그래서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나 계산한다. 그래서 반복 실행을 할 거예요. 내용물을 꺼내가면서 저 카운트 값을 열심히 1씩 증가시킬 겁니다. 따라서 아직 검사를 하지 않을 때는 아직은 우리가 최근 1초 동안 단 한 번도 사용자가 누른 적이 없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서 스타트를 한다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적은 그 필드 값을 0으로 두고 스타트를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0번 누른 게 아니라 실제로 몇 번 누른 거냐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 구조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잠시만요. 자바 동네에서 쓰는 일반적인 포문을 한번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for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int idx는 자, 보통은 0부터 길이까지 해서 1씩 증가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새로운 숫자를 담을 때마다 어레이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담을 겁니다. 따라서 1.3, 1.5, 1.7, 2.1 이런 식으로 줄줄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나를 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시각이 2.7초라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 상황에서
이 어레이 리스트의 앞부분은 최근 1초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뭔가가 최근 1초다라면 걔네는 전부 다 뒷부분에 몰려 있을 겁니다. 그죠? 추가할 때마다 현재 시각을 기록하는데 현재 시각은 당연히 단조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미래를 향해 흘러갈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더 편하게 진행한다면 저 어레이 리스트의 맨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구경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하나 숫자를 꺼냈는데 걔가 1초보다 더 오래 전 거다 라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뒤에 거는 그거보다 더 옛날에 찍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약간은 더 효율적으로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0 이상 n 미만 같은 느낌으로 범위를 잡았다면 여기서는 n-1 이하 그 다음에 0 초과 0 이상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imestamps 프레스의 길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len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였죠. 여기서는 siz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을 빼서 스타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는 저만 칠게요. 보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일단 한번 적어 봅시다. 이렇게 일단 첫 줄을 적고 첫 부분을 적고 그 다음에 idx가 0 이상인 동안 그 다음에 idx는 idx 빼기 1 같은 느낌으로 자바 동네 기본 포문에 첫 줄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만 써본 친구들은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C나 C++나 자바나 C샵이라든가 그런 동네에서는 포문의 첫 줄을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세 부분에서 가장 앞부분은 이 포문을 처음 실행할 때, 이 포문을 실행할 때 가장 처음 저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수식을 적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선언을 하나를 적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x에다가 이걸 담고 스타트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while문에도 적는 그 조건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언제 반복을 그만둘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매 반복이 끝날 때마다 무슨 작업을 수행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뭐 지금 3개가 들어있었다 치면 idx는 2인 상태로 스타트를 해서 한번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idx를 1로 만들고 한 번 더 진행하고 0 만들고 한 번 더 진행하고 그 다음에 포문 전체 실행을 끝내고 와 같이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중괄호 열고 스타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한 단계 더 좁혀졌어요. 지금 idx 값을 내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레이 리스트에서 long 값을 시각 값을 하나를 꺼내와요. 그 다음에 다른 쪽 손엔 현재 시각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걸 뺄셈을 해서 그 둘 사이의 시간 차가 1초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기 구조를 써야겠죠. if 한 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쟀던 현재 시각은 time underscore current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할 겁니다. 뭐랑 뺄셈을 할 거냐? 어레이 리스트의 idx 번째 자리에 담겨 있는 시각 값이랑 뺄셈을 할 거예요. 그래서 timestamps underscore press 한 다음에 get이라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해서 idx를 써서 꺼내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초 그 두 시각 사이의 시간차가 1초 이하면 최근 1초 동안 한 번을 추가로 누른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작거나 같냐? 1보다 작거나 같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count press last second를 1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반복 끝나고 idx 값 1 빼서 그 앞에 것도 검사하고 등등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f 부분에 이제 else 부분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딱 꺼내왔는데 이걸 1초보다 더 오래전 거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는 더 오래전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아마도 배웠을
브레이크 문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문의 실행이 끝난 시점에는 이제 카운터 어쩌고 저쩌고 저 필드에 0 이상의 숫자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바로 최근 1초 동안 빨간 버튼을 사용자가 몇 번 눌렀나 해당하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로 그 데이터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된 거고, 두 번째 목표는 그걸 이제 사용자도 알 수 있도록 화면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늘 적어왔던 그런 느낌의 코드를 여기서 적으면 됩니다. 뭐 프로그레스 바 먼저 해볼까요? 프로그레스 바 pb 언더스코어 tps일 겁니다. 그래서 find view by id에서 r.id. pb 언더스코어 tps 찾아오시고 텍스트 뷰 하나도 있죠. tv 언더스코어 tps는 찾아온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는 인트 형식이니까 그냥 바로 set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b 언더스코어 tps set progress 해서 방금 쟀던 카운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 대해서도 텍스트죠. 그래서 여기는 인트 형식을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잠깐만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재야 되는 거니까 해서 tps 콜론 띄고 한 다음에 더하기해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자바에서는 스트링 더하기 인트 같은 게 돼요. 그럼 결과는 스트링 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요 세미콜론에서 요 선언 내용물까지 다 실행했다면 이제 그렇게 주기적으로 TPS를 재서 화면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스레드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가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한 줄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그 친구가 THR하고 점 찍고 지금 어디냐면, 자, 우리 방금 세미콜론 찍었죠?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콜론 찍은 거 다음 문장으로서 THR하고 점 찍으면 start라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너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마지막 한 줄을 실행하면 그때부터 저 while문 내용물을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가 실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운이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요. Stopped OK 해주시고 Run 탭을 보시면 오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여러분 요 막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자, 인간 사회랑 똑같죠?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데 걔는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고, 맨 밑에 코드 일반적으로 맨 밑에 걸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물을 실행하는 와중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맨 밑에 걸 봐주시면 아마 대부분 해결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set 텍스트 호출식이 적혀 있었고 등등등등 하다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냐, 뭐 called from 우롱 thread exception only the original thread that created a view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요 새로운 thread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그 친구한테 작업을 대리를 맡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 첫 시간부터 꾸준히 계속 작성을 해왔던 보편적인 코드 뷰를 찾아와서 그 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하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게 막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지금 살짝 새로 등장하는 느낌을 복붙을 해서 사용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방금 전 적혀 있었던 오류는 맞는 말이에요. 이 while문 내용물은 우리가 이전에 코드 적어놨을 때 그 코드를 실행하던 그 스레드라는 친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을 새로 만드는 완전히 다른 친구, 스레드 친구가 실행하게 되는 내용물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화면 위에 보이는 뷰들을 합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count라는 엄청 중요한 값을 방금 계산을 끝냈어요. 그리고 요 계산한 숫자 0, 1, 2, 3, 4, 5 그 중요한 숫자가 화면 위에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화면 위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는 요 스레드라는 친구는 건드릴 수 없어요. 누가 건드릴 수 있냐? 앱 처음 켰을 때부터 존재하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아무튼 존재하는 그 스레드라는 친구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주기적으로 TPS를 계산하는 건 그 앱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앱 처음 실행할 때부터 존재했던 그 스레드라는 친구가 하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그 주기적인 작업을 대리를 맡겼습니다. 와 유사한 느낌으로 딱 이 부분, 뷰 찾아와서 뷰의 어트리뷰트를 지정하는 이 부분만 앱 맨 처음 켰을 때부터 존재하는 그 스레드가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대리를 맡기는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쓰는 코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마침 run으로 여기서 스타트를 하시면,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선언 두 개랑 요 set 어쩌고 저쩌고 두 개 적어놓은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run 정도까지 치면 밑에 run on UI thread라는 메서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를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인수 형식이 run업을인 걸 봐서는 여기서 또 new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아까랑 동일한 느낌으로 run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로서 아까 마지막에 적었던 이 네 줄을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네 줄이 원래 맨 땅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네 줄을 일단 잘라내기 한 다음에 run on UI 스레드 호출식 만드시고 그 안에 new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해줘요. 아무튼 run이라는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까지 하면 이젠 진짜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응? 잘 안되네요. TPS가 계속 0이에요. 난 지금 어디를 틀린 거니? 미안해요. 제가 지금 단위를 헷갈렸어요. 지금 뭘 쟀냐면, 자, 요 지금 그 카운팅 하기 위한 포문 안에, 이 포문 안에 조건식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1 적어 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위가 나노세컨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터치스 4 나노세컨드를 하기 때문에 1 나노초 동안 사용자가 몇 번 눌렀나를 재는 셈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1이 될 수는 있지만 엔간하면 0인 상태로 화면에 계속 갱신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1을 잠깐만 1 나노초면 몇 초인가요? 반대죠. 1초면 몇 나노초인가요? 그래서 밀리초면 1000배고 마이크로초면 1000배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또 1000배를 해야지 나노초가 되는 거죠. 따라서 000을 3번 적으시면 됩니다. 000, 000, 000 하면 10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억 나노초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1초보다 작거나 같다면 으로 간주가 될 거예요. 카운트는 여전히 1 증가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1초에 6번, 4번, 3번 7 제 지금 연도가 넘어갈수록 TPS가 잘 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터치스크린 되는 친구들은 터치로도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눌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누르고 조금 쉬면 1초 만에 바로 뭐 5, 4, 3, 2, 1, 0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까지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게이지가 조금씩 줄어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88870)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가 그 run이라는 메서드 내용물을 계속 실행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요. 근데 그 run 메소드 내용물은 커다란 while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은 계산하면 항상 true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run 내용물은 끝나지 않습니다. 실행이.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카운팅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반영하는 걸 대리를 맡기는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기적으로 그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는 TPS를 다시 한번 계산해서 대리를 맡기는 작업을 연거푸 수행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추가하고 이 예시를 끝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전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제 관점에서는 번잡하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써서 이런 식의 대리를 맡기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코드를 짜요. 아무튼 우린 지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 대신 내용물을 실행할 만한 새로운 친구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걔 작업을 스타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이 수행하는 작업, 자, 얘도 당연히 여러분 핸드폰은 한 대잖아요. 여러분이 저렇게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를 만든다고 해서 핸드폰이 두 개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구도 동일한 핸드폰 위에서 저런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친구가 한두 명이면 그래 괜찮아요. 근데 저런 친구가 열 몇 명이다. 어떤 친구는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어떤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친구들과 한두 명이 아니다라면 그때부터는 약간의 성능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거나 하는, 자, 저런 애들도 당연히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하려면 밥을 줘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 밥을 준다라는 건 전기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점점 닳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TPS라는 숫자는 사실 그렇게까지 빡세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1초에 몇십만 번, 몇백만 번 정도까지 TPS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TPS 값은 엔간하면 1초에 뭐 방금 전에 TPS 10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말은 1초 안에 화면 갱신이 많아야 10번 정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앞에 1초, 뒤에 1초 다 해야 되니까 20번 정도지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매우 작은 숫자입니다. 생각해봐요. 1초가 10억 나노초란 말이에요. 나노세컨드 단위로 다룰 수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요 왈문 한번 실행하는데 몇 나노초 이상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고의로 이 주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TPS 계산을 조금 뒤에 해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코드를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것만 마지막에 적어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대리 맡기는 코드 있죠? run on UI thread 5출씩 적혀있는 문장 아래에 적당히 엔터키를 쳐주시고 지금 막 중괄호가 여러 겹인데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 문장 밑에 엔터키를 좀 친 다음에 자, 이대로 놔두면 얘는 while문 꼭대기로 바로 다시 올라가서 바로 다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스레드하고 점 찍으면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슬립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스레드라는 친구를 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를 써요. 자, 1000이면 1초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뭐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뭐 10 정도로 합시다. 10밀리초 정도로 합시다. 자, 10밀리초면 1초에 100번 정도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작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10 적고 세미콜론 찍으면 빨간 줄이 적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줄 마우스 갖다 대고 왼쪽에 전구 모양 누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된대요. Surround with try catch라 적혀있는데 얘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오묘한 코드가 자동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적혀있는 2점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 그냥 지워버리시면
대충 오류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를 만들 예정이고, 그 친구가 앞에 작업이랑 그 다음 작업 사이에 약간 시간 간격을 두고 쉬었으면 좋겠다, 일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딱 그 부분에 이런 느낌의 코드 덩어리 하나를 복붙해서 10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숫자를 적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실행하면 사실상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 10m초만큼이나, 자, 10m초면 몇 나노세컨드예요? 1000만 나노초란 말이에요. 1초가 10억 나노초고요. 1000만 나노초만큼이나 쉬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제깍제깍 TPS가 반영되는 것처럼 부스터 쓰면 10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화면이 잘 갱신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큰 과제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시간 제한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사용자가 가만히 있을 때도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화면에 보여주고 싶다, 그림을 조금씩 바꾸면 뭐 예를 들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든가 그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만을 위한 조금 더 편한 코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원시적으로 접근한다면 바람개비를 주기적으로, 바람개비라는 뷰의 이미지 리소스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3-2가 완성이 됩니다. TPS 채는 앱이 완성이 돼요. 답정너 같은 느낌으로 진행한 부분 포함해서 살짝 정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큰 과제를 하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 친구들은 방금 그 스레드라는 친구를 안 쓸 것 같긴 해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림 추가하고 그림 변경하는 것 정도는 원한다면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저도 늘 자바 동네에서 새로운 스레드라는 친구를 도입을 해서 쓸 때 늘 자동 완성을 당해가면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선언 하나를 적고 스타트를 합니다. 새로운 스레드 인스턴스를 담기 위한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그 인스턴스, 그 스레드가 어떤 내용물을 실행할 예정이냐를 저 원 중괄호 안에다가 빼곡하게 채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세팅을 해두고, 그래 지금 시점부터 너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 스타트를 호출하는 호출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거와 같은 느낌으로 아무 자바 동네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런 느낌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린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고 있지만 노말 자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웹 서버 같은 조금 더 큰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아무 데서나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스레드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우리 수업에서는 몰라도 괜찮아요. 뭐 컴퓨터 동네 뭐 2학년 1학기 정도에 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에서 아마도 배울 예정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쓸만한 느낌으로 살짝만 정리를 하면, 제가 이거 1주차 때 우리 시작할 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막 뭐 쿼드코어니 뭐 옥타코어니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컴퓨터 CPU가 코어라는 걸 여러 개 들고 다니잖아요. 자, 여러분 노트북, 요즘 노트북은 몇 코어짜리를 씁니까? 여러분 노트북 아마도 지금 2022년도에도 이제 좀 작거나 저렴하거나 하는 노트북들은 코어를 2개짜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4개나 8개나 6개나 그 정도를 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핸드폰은 노트북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여기도 CPU 비스무리한 뭔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코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코어가 과연 몇 개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핸드폰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에 들어가는 코어의 숫자랑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코어의 숫자랑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스마트폰? 자, 의외로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핸드폰 안에 존재하는 코어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2배 정도 이상 더 많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지금 이거 갤럭시 S8 플러스인가? 아무튼 그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 부서져 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 안에 지금 코어가 12개인가 12개 플러스 몇 개인가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여러분 막, 요즘은 카메라 렌즈도 막 4, 5개 끼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 핸드폰들은 아마 그거보다 코어가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럼 그 코어라는 게 뭐냐라 물어보면, 자, 우리 막 수식 적을 때 뭐 더하기 1 한다, 빼기 1 한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덧셈 뺄셈 하는 거 적잖아요. 그 덧셈 뺄셈 등등의 계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거, 한 뭉치를 코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코어가 12개다. 더하기 빼기를 12가지에 걸쳐서 동시에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동시에 12개의 숫자를 덧셈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노트북은 뭐 동시에 4개의 덧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물론 노트북은 그렇게 덧셈 한 번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핸드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트북으로 막 네이버 같은 거 보는 게 핸드폰으로 네이버 보는 것보다 좀 더 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지금 여기서 이슈는 그런 코어가 요즘 핸드폰, 요즘 노트북엔 거의 항상 여러 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앱은 기본적으로 그 열 몇 개짜리 코어들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main activity.java에 적어놨었던 각종 수식들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엔 이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변경하네, 뭐 이미지를 읽어오네와 같은 기상천외한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코어를 사용해서 수행해 왔어요. 자, 일단 그 친구가 12개의 코어를 다 쓰도록 코드를 짜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로 여러분 문자 메시지 온 거 확인하고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여유가 있는 다른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렉이 그만큼 걸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그렇게는 안 짜는데, 하지만 엔간하면 코어를 하나만 써서 데이터 택배를 수행하는 식으로 앱을 구성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코어를 하나를 추가로 이 앱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활용하고 싶다 라면 여러분은 간단하게 새로운 스레드 인스턴스를 new 해가지고 만들고 스타트를 함으로써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코어는 계속 사용자가 빨간 버튼 눌렀나 안 눌렀나, 눌렀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현재 시각 값을 담는 코드를 꾸준히 그때그때 실행을 한다면, 다른 코어 친구는 주기적으로 그 어레이 리스트에 담겨있는 값과 현재 시각을 토대로 사용자가 최근 1초 동안 몇 번 버튼을 눌렀나에 해당하는 인트 값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종의 분업을 수행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녹색 화살표 눌렀을 때부터, 앱을 처음 실행할 때부터, 그때부터 뭐 새 컨텐트 뷰 내용물을 실행한다던가와 같은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을 했죠. 코어 하나가 그거를 전담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도 어엿한 하나의 스레드예요. 앱을 처음 켤 때부터 존재하는, 우리가 작성했던 다른 코드들을 열심히 실행해 왔던 그 스레드는 안드로이드 동네, 자바 동네에서는 메인 스레드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onCreate 메서드 내용을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버튼 같은 거 클릭했을 때 언클릭 메서드 내용을 실행하는 거 등등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가 수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가 더 이상 다른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다가 곧 여러분 앱이 실행이 종료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꽤 커다란 while문 하나로 자신의 run 메소드 내용물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while문 실행이 운이 좋지 않든 사용자가 열심히 백 버튼을 누르든 해서 그 while문 실행이 끝났다라는 건 그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의 일생이 끝났다는 거고, 대부분 상황에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앱 전체 프로그램 전체의 실행이 끝나는 타이밍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인 스레드 정도로 불러요. 자, 그래서 하나의 앱을 여러 스레드를 사용해 가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앱 안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각각의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메모리를 써가면서 동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메인 스레드가 있어요. 거기 담겨 있는 값들을 선택적으로 읽어와서 부등식을 계산함으로써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건 우리가 새로 만든 스레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두 스레드가 데이터 지금 뭐 있지? 새로운 데이터 플러스 1에서 담아야겠구만 이라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 메모리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앱은 완전히 다른 각각의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앱 거 막 해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막아놨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린 지금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만 만들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스레드는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이런 느낌으로 헬로우 같은 느낌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적으려고 하고, 어떤 스레드는 그 동일한 텍스트 뷰 인스턴스에 대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적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저 색 텍스트 내용을 실행하는 것도 역시나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느낌으로 메모리 위에 동일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여러 스레드가 한꺼번에 동시에 라이트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앱 실행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어트리뷰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바뀔 겁니다. 두 개가 막 섞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엔간하면. 근데 어트리뷰트들 중에는 사용자가 눈으로 봤을 때 잘못 실행됐을 때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레이아웃의 크기나 위치가 변경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모든 뷰들의 크기나 위치를 새로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 가상 키보드를 띄우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사용자 눈으로 봤을 때 막 UI가 엄청 어그러지거나 하는 불이의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보편적인 느낌이에요. 일종의 소유권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어너십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이렇게 사용자에게 뭔가 좀 그림이라든가 글자들이라든가 좀 더 이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위 말하는 GUI 동네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뷰들의 일종의 소유권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소유자는 스레드가 소유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앱을 만들 때 여러분이 .xml 파일이든 직접 new 버튼 해가지고 만들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각각 뷰 인스턴스들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앱을 맨 처음 켰을 때부터 존재하는 그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스레드를 새로 만드시든지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는 메인 스레드만 소유권을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다른 애들은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 자,
그렇게 모든 뷰들의 소유권자가 뭐냐라 물어보면 저 메인 스레드 건데요 라고 답변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 텍스트 같은 걸 호출할 때 그 호출한 그 셋 텍스트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가 호출한 게 아니다. 정밀하게는 소유권자가 호출한 게 아니다라면 방금 전처럼 오류를 내고 앱을 꺼버리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뷰를 찾아오는 것까지는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뷰에 새로운 데이터를 적으려고 할 때 이런 소유권을 칼같이 지키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앱을 만들면서 새로운 스레드를 몇 개를 만드시는지랑 전혀 무관하게 단 하나의 스레드만 그 뷰의 새로운 데이터를 셋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동시다발적으로 라이트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쁘게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read는 사실 여러 명이 할 수 있어요. write는 한 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스레드가 아닌 다른 스레드를 써서 계산한 중요한 값을 화면에 반영하고 싶다, 뷰에다가 지정을 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방금 봤었던 자동 완성 당했던 그런 느낌의 대리를 맡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run on UI thread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출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 코드는 내가 나 자신한테 대리를 맡길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소유권자다. 이 메서드 내용물 실행을 메인 스레드가 할 거다 라면 이 작업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전처럼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면서 걔한테 while문 내용물 실행을 맡길 예정인데 걔는 소유권자가 아닌데 도 불구하고 걔가 계산한 중요한 데이터를 뷰에다가 반영을 해야 된다 라면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런어블 이런 거 튀어나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일단 자동 완성해 두신 다음에 요 run 내용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를 적어 둔다면 요 run 내용물은 이 전체 코드를 어디다 적어 놓으셨는지랑 무관하게, 이 전체 코드를 어떤 스레드가 실행하고 있는지랑 무관하게 메인 스레드가 저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는 아마도 텍스트 뷰 등등의 소유권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적법하게 set progress, set text 내용물을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화면을 갱신하거나 어트리뷰트를 변경하거나 하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뭔가를 눌렀을 때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칼로리, 라디오 버튼 다른 걸 누르거나 할 때마다 칼로리 값이 변경됐었죠. 프로그레스 바 값이 변경됐었죠. 근데 사용자가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라든가 그런 걸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칼로리 값을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스레드라는 걸 하나를 도입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run on UI 스레드를 호출하면 저 run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메인 스레드를 통해서 실행하고 싶다라고 미리 등록을 해두는 셈이 됩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거랑 비슷해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건 TPS 값을 1 증가시키기 위해서 누르는 거잖아요. 걔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한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주는 셈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스레드 입장에서는 이 run on UI 스레드 호출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while문 내용물 전체 실행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맨 위에 줄로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추가한 코드까지 놓고 본다면 살짝 10ms 동안 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 입장에서는 자, 저 친구가 나한테 모든 걸 대리를 맡길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만 딱
잘라가지고 예쁘게 대리를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아직 결혼을 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과외를 하거나 한다 치면 내가 과외 맡은 친구가 뭐 문제 자기가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걸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과제인데 과제 해줘와 같이 그냥 들이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종이봉투가 안에 들어있고 막 돈 같은 거 들어있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자, 대리를 맡기는 거 어디까지 맡길 수 있냐는 기본적으로 자유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레드가 하나밖에 없고 걔가 10ms 단위로 대리를 맡길 예정인데, 스레드가 여러 개 있고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메인 스레드한테 대리를 맡기거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메인 스레드 입장에서는 그런 작업들도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렉이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라는 친구는 그렇게 다른 스레드가 대리를 맡긴 작업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빨간 버튼을 눌렀음, 인터넷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한 처리도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대리를 맡길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두고, 예를 들면 카운트 값을 구하는 거 정도는 최대한 해두고, 그렇게 모든 데이터가 준비됐을 때 실질적으로 화면에 그거를 반영하는, 소유권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를 맡기도록 코드를 구성해 주시기만 하면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립이라는 친구를 써봤죠. 슬립 호출식을 적어봤어요. 자, 요 슬립이라는 메소드 내용물을 실행하는 그 스레드를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메인 스레드도 잠들 수 있어요. 10초 동안 재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인 스레드를 10초 동안 재운다라는 건 사용자 입력 같은 거 처리조차도 10초 동안 받지 않겠다는 게 돼요. 화면이 그냥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어떤 뷰들도 그 10초 동안 갱신될 수 없으니까요. 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저 안에다가 숫자를 하나를 담아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밀리초 단위고 1000을 적어둔다면 1초 동안 재운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잠든다라는 건 정밀하게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자, 저 메서드 호출식 1000 담아가지고 호출하는 저 메서드 호출식은 이제 자기만의 중괄호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나한테 리턴하면 그 수식 계산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저 메서드 호출식에 대한 계산은 절대로 1000ms 이전에는 끝나지 않도록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10초간 자라 하면 최소 10초간 잡니다. 그게 보장돼 있어요. 자, 최대 10초간 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0초만 자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 10초는 무조건 자도록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1초 자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빨리 일어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식 계산한 다음에 수행할 작업 등등 다른 일반적인 코드랑 동등한 느낌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일단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구경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댑터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거 쓸 겁니까? 저는 안 쓰시는 걸 추천하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직접 수작업으로 여러 데이터들을 한번 다뤄보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번잡하다, 내 지금 큰 과제 목표가 너무 광대하다, 그러면 그 어댑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최종 버전을 구성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요 스레드라는 친구도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게임 오버 당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애플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만한 개념들을 한 번씩 다 다룬 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중간고사 답안지를 들고 오긴 했는데 시험지를 다시 열어보거나 하진 않을게요. 자, 우리 3개의 세트에 나눠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세요. 그죠? 처음에는 뷰와 이벤트 해가지고 스타트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뷰라는 친구들 어트리뷰트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뷰에 대한, 예를 들면 언클릭,
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달거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동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나, 화면을 어떻게 다루나랑 코드를 어떻게 다루나, 어느 시점에 어떤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한가와 같은 것들, 기본적인 뉘앙스들을 우리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얘기를 하면서 이제 뷰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짝 조명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 관계를 구성할 수 있었죠. 레이아웃을 도입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뷰들을 화면에 보여줄 건데 각각의 뷰들의 위치랑 크기를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물론 완전 수동으로 프레임 레이아웃 같은 걸 써서 임의의 위치에 새 버튼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것도 여전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동일한 화면 위에 뷰를 보여준 애만에 몇 개를 보여준 애, 새로 보여준 애와 같은 것들을 다뤘다가 여러 화면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복잡한 코드들을 추가로 우리가 외워서 적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인텐트 막 그런 거 등장했었죠. 그래서 여러 화면을 다루기 시작하면 이제 실질적인 본 게임이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커다란 앱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별 수 없이 여러 화면으로 나눠서 여러분의 앱을 구성을 해야만 할 겁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화면 하나만 띄워놓고 진행한다면 그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코드를 실행해야 될 거고 따라서 앱이 느려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물론 우리 애플 수업의 큰 과제 정도의 규모는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핸드폰, 심지어 모든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에뮬레이터들이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걸 만들 예정이긴 한데 아무튼 그보다 조금 더 스케일이 큰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전체 앱을 여러 화면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고 동시에 딱 하나의 화면만 맨 위에 띄워놓고 나머지 애들은 냉동실에 처박아 버리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두면서 메모리 공간을 조금 절약할 수도 있고 등등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 화면에 대해서 사용자가 클릭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면에 걔가 안 보이는데 사용자가 뭘 어떻게 눌러요? 사용자가 화면 위에 어떤 픽셀을 누르든 간에 지금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냉동실에 넣도록 설계를 해도 무방하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얀 창 뒤에 앱 뒤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코드 덩어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냉동실에 넣는 것만 수행하더라도 여러분 앱 전반적인 실행 성능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당연히 냉동실에 있는 버튼을 클릭할 수 없다. 플러스 냉동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내가 지금 당장 끌어와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액티비티 간 데이터 흐름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라는 친구가 추가로 등장을 하고 어떤 액티비티가 이제 더 이상 삶을 마감하기 위해 가기 직전에 유언으로서 하나의 인텐트 안에다가 엑스트라로 뭔가를 남겨두고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꾸러미로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새로운 액티비티가 맨 땅에서 스타트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새로운 액티비티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스타트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그 타이밍에 그 친구가 시작할 때 써야 될 데이터들을 담아놓고 그거를 동봉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던져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해봤었죠. 그래서 그때쯤 가면 이제 좀 현실적인 목표, 핸드폰이 성능이 안 좋다와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타개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뭐뭐가 준비되어 있나라는 조금 번잡한 얘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확인하고 큰 과제를 앞으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아무튼 우리 초기 버전 구상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 일단 쉬는 시간부터 가진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자, 51분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도 다 나갔습니다. 이제 종말만이 남았어요.
여러분 다른 수업들 기말고사 곧 시작하겠죠. 기말고사 시즌. 그것도 준비해 가면서 여유 시간에 우리 큰 과제 같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남은 건 현재 시점에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일단 간단하게 먼저 한번 구성해보는 초기 버전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하다가 잘 안 되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목표를 조금 변경해야겠다 싶은 친구들 있으시면 여기서 진행하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지금 펜을 어디다 팔아먹었나 모르겠는데 요 밑에 편의점 가서 펜을 바로 사올게요. 펜을 사갖고 와서, 아니, 안 줘도 돼요. 사올 거예요. 펜을 사와서 돌아다니면서 뭐 초기 버전 구성이 얼추 끝난 친구들은 저랑 같이 우리 평가를 위한 목표 세 덩어리를 같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거냐, 중점 사항도 역시나 정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일단 오늘도 여러분 종이 필요하다라면 저한테 얘기하면 A4 용지를 드릴게요. 여기다가 적어가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저도 이걸 이제 나중에 평가 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2주 동안 들고 다니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갈 거 다 나갔고, 영상도 오늘 것까지 찍어 놓으면 다음 주는 뭐 굳이 영상으로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실질적인 종강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은 거죠. 그 시간 동안 필요하다면 손을 들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